저는 주거분과 멘토 역할을 하게 되는 여운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주거정보 지원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지원에 저도 이 집이 LH를 끼고서 해도 이 집이 경매가 넘어갔었거든요. 아, 그, 그랬어요? 네. 그래서 어허. 네, 새로운 지금 집주인이 잘 해주셔가지고 네네. 이전보다 관리비도 싸지고 다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거가 형성이 되긴 했는데 경매 그런 단어들이 이제 오니까 저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들어올 수 있는 창구가 이제 LH에 전화해서 경매 진행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믿을 동아줄이 없는 거예요. 그쵸, 미들 그래서 동아줄. 네네네.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해 주시는 그런 기구가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전문적인 교육은 김나혜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청년이 딱 돼서 주거 공간을 구하려고 했을 때 무엇부터 알아봐야 하고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문서들이 필요한지 그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청년이 되다 보니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데도 저희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게 되는 거고 거기에 불편함을 느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지라는 것까지 결과로 도달하게 되니까 청년 스스로들이 강해질 수 있게 좀 청년들에게 이런 전문적인 교육들을 해주셔서 뭔가 청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일단 써봤습니다. 저는 사실 생각해보면은 주거 문제가 연속되는 이유가 일자리 분산이 좀 안 돼가지고 그거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가 수도권에 너무 집중되어 있고 진짜 모든 게 서울권에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면은 그만큼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어지는 거고 여기서 또 왜 집이 없냐 생각했을 때 또 1인 가구가 되게 많이 늘어나면서 집이 부족해졌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저는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좀 청년 주택을 많이 짓는 쪽이 해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성남시에서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저기에 제도들이 홍보가 안 된다고 저는 적었는데 제가 이번에 전세재금 대출은 못 받았지만 그 이후에 여성안심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성남시에서 이번에 운영되는 게 있거든요. 초인종 같은 걸 설치해가지고 CCTV 네네.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신청해서 그 포스터에서 봤는데요. 네네. 서울시는 한지붕 뭐 두 가족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이 드신 할머님 분들이나 방이 남는 거예요. 그런 공간들을 이제 하숙 개념이라고 해야 될지 쉐어스 개념이라고 해야 될지 네네네네. 그런 식으로라도 역세권이나 자기가 일하는 그 일자리 근처에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시에서 나서서 먼저 검증을 해주시고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은 그런 공간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국민비서 국비 같은 이 백신 맞을 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같은 이제 그런 게 있었잖아요. AI를 좀 활용해가지고 성남시 그 주거 서비스에 대한 질문이 되면 24시로 바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뭐 카카오 바이크나 뭐 그런 것들 많잖아요. 민원이 생겼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물으면 거기는 이제 바로 AI가 대답하게 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챗봇 좀 같은 거네. 네네, 주거 서비스도 이제 그래서 질문을 했을 때 바로 그거에 맞는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니, 결국은 이 주거에 대한 갈증 중에 하나는 주거를 잘 모른다, 부동산을 잘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주거에 대한 이 불안감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네, 올라와 감사합니다. 주셨고요. 네, 다른 수고하셨습니다. 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일자리 팀 쪽